서울의 한 변두리.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을 내는 낡은 고시원 건물. 복도 끝 302호의 아침은 지독한 약품 냄새로 시작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쪽방. 습기를 머금은 벽지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에는 라면 박스와 폐지 뭉치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 한가운데 72살의 박영호 씨가 깨진 거울 조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우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5,000원짜리 싸구려 염색약 튜브를 비틀어 짜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손톱 밑에는 어제 주운 폐상자에서 묻어난 검은 먼지가 훈장처럼 혹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깊게 박혀 있습니다. 따가워라. 칫솔에 묻힌 검은 반죽을 관자놀이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문지르자 두피가 불에 댄 듯 따끔거립니다. 독한 약품 냄새에 눈물이 핑 돌고 콧물이 흐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남자가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노려봅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노인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참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씌운 폐지 줍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남자 박영호라는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그만의 처절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는 꼼꼼하게 귀밑머리 한 올까지 검게 칠합니다. 마치 자신의 가난한 현실도 저 검은 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듯이. 30분 후 공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나온 그가 젖은 수건을 목에 걸고 장롱 앞에 섭니다. 습기 제거제 옆 좀양 냄새가 배어있는 깊은 곳에서 비닐에 쌓인 옷 한 벌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은회색 양복. 정확히 10년 전 막내 아들 결혼식 때 큰맘 먹고 맞췄던 옷입니다. 그때는 이 옷이 그에게 성공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가장의 증명서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이 옷을 입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와 함께 퇴직금을 모두 털어주고 보증빚까지 떠안으며 거리로 나앉게 된 지금, 이 낡은 양복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차가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마지막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낡은 스팀 다리미에 물을 채웁니다. 치익하는 증기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구겨진 소매를 한 줄 두 줄 펴나갑니다. 주름진 양복이 펴질 때마다 구겨졌던 그의 인생도 잠시나마 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깃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보다 훨씬 넓고 바지통은 걸을 때마다 펄럭일 정도로 넓지만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이 옷을 입은 순간만큼은 고시원 총무도, 고물상 주인도, 무료급식소의 봉사자들도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요. 목둘레가 헐렁해진 흰색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살이 빠져 목단추를 잠그니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목주름을 가리듯 옷깃을 추스릅니다. 화려한 페이즐리 무늬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매듭을 짓고 딤플을 만들고 꽉 조입니다. 숨이 턱 막혀오지만 이 답답함이 오히려 그에게 살아있다는 긴장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지폐의 까슬까슬한 감촉. 10,000원짜리 3장, 30,000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영화의 추위 속에서 동네 골목을 이 잡듯이 뒤져 모은 폐지 300kg의 대가입니다. 1kg에 100원도 안 되는 폐지를 리어카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쏟아냈던 거친 숨소리와 등 뒤로 흘러내리던 식은땀이 응축된 액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 사라질 가벼운 돈이겠지만 박 씨에게 이 30,000원은 굽어진 허리의 통증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수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엔 명동을 주름잡던 사람이야. 아무도 듣지 않는 좁은 방에서 혼잣말을 뱉으며 씁쓸하게 웃어봅니다. 헐렁한 양복 어깨에 들어간 손뽕을 손으로 툭툭 쳐서 모양을 잡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이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봅니다. 이마와 귀 옆에는 덜 닦인 염색약 자국이
검은 얼룩처럼 남아있어 묘하게 우스꽝스럽지만 그는 애써 외면합니다. 오늘 그는 종로로 갑니다. 사랑을 하러 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돈이라는 입장료를 내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러 갑니다. 삐걱거리는 고시원 철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 10년 묵은 은회색 양복이 어두운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마치 녹슬어가는 기사의 갑옷처럼. 오전 11시 30분. 박영호 씨는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경로우대 교통카드.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특권이자 그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임을 증명하는 낙인입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삑 하는 소리. 단말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막을 때립니다. 일반 요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의 띡 소리와는 다른 그 이질적인 삑 소리. 마치 이 사람은 공짜 손님입니다 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만 같아 박 씨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립니다. 출근 시간을 넘긴 지하철 1호선은 대한민국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실버 트레인입니다. 개차 안에는 퀴퀴한 파스 냄새와 오래된 옷가지에서 나는 묵은내가 섞여 부유합니다. 박 씨는 경로석 구석자리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맞은편 차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잔뜩 힘을 준 넥타이, 10년 묵은 은회색 양복, 그리고 이마에 묻은 검은 염색약 자국.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시선을 먼 곳에 둡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마실 나온 노인네겠지만 그의 속은 지금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 그의 손끝은 땀에 젖은 지폐 3장을 쉴 새 없이 만지작거립니다. 10,000원짜리 3장, 30,000원. 이 얇은 종이 3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영하 10도의 새벽바람을 맞으며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동네 골목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경쟁자인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보다 먼저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꽁꽁언 박스를 줍다가 손이 베이고 무거운 철근 조각을 싣다가 허리가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kg에 80원, 90원 하는 고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 만든 돈입니다. 박 씨는 눈을 감고 오늘의 예산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치밀해야 합니다. 단 1,000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예산 편성입니다. 일단 점심. 탑골공원 뒤편 국밥집이 작년에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올랐으려나? 넉넉 잡아 9,000원. 콜라텍 입장료 2,000원. 옷이랑 가방 맡기는 보관함비 1,000원. 이건 현금 필수다. 그러면 12,000원이 빠져나간다. 남은 돈은 18,000원. 이 숫자가 오늘 박 씨가 부릴 수 있는 낭만의 총량이자 자존심의 마지노선입니다. 자판기 커피는 300원이지만 폼을 잡으려면 매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냉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정말 기적처럼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만난다면 그녀와 마주 앉아 막걸리 한 병에 해물파전 하나를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혹시 그새 물가가 더 올랐으면 어쩌지? 소주값이 5,000원이 넘었다는데 막걸리도 올랐으려나? 만약 마음에 드는 상대가 비싼 과일 안주를 먹자고 하면?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종로행 열차 안에서 박 씨는 사랑을 꿈꾸는 대신 째째한 뺄셈을 반복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가난은 낭만마저 숫자로 환산하게 만듭니다. 이번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노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하철 출구로 이어지는 계단은 노인들의 거대한 런웨이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눈부신 겨울 햇살과 함께 종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도 엄연한 계급과 서열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원색의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산악회파. 그들은 여유가 넘칩니다. 배낭 속에는 족발이며 과일이며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하산 후에 뒤풀이를 할 돈도 두둑합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든 도사파. 그들은 세상 통달한 표정으로 장기판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박씨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로맨스파. 이들은 하나같이 깃을 세우고 구두코를 반짝이게 닦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조금씩 어색합니다. 유행진한 넥타이, 헐렁한 바지, 낡은 가방. 그 어색함 속에 감추고 싶은 빈곤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박씨는 어깨에 들어간 소음뽕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인파 속으로 섞여듭니다.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2,000원짜리 돋보기 안경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쇼윈도우 유리에 비친 자신의 전신을 훑어봅니다.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신사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터져 나온 것이 보이지만 어두운 콜라텍 조명 아래라면 들키지 않을 겁니다. 그는 국일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찬 바람이 헐렁한 바지통 사이로 숭숭 들어와 앙상한 다리를 찔러대지만 그는 춥지 않은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이곳에서 등을 구부리는 순간 그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낡은 상가 건물 지하 입구.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이 대낮인데도 번쩍거리며 돌아갑니다. 입구 가까이에 다가올수록 땅바닥이 미세하게 울립니다. 쿵쿵쿵. 지하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베이스 드럼 소리입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심장 박동처럼 묵직한 진동이 박씨의 낡은 구두 밑살을 타고 올라옵니다. 입구에서는 묘한 냄새가 훅 끼어옵니다. 지하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수백 명의 노인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 여인들의 진한 싸구려 화장품 냄새와 은단 냄새. 그것은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태우는 냄새이자 억눌린 욕망의 냄새입니다. 박씨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두근거림이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계단 입구에 서 있는 매표소 직원, 아니 기도라고 불리는 덩치 큰 사나이가 박씨를 힐끔 쳐다봅니다. 박씨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1,000원짜리 2장을 꺼냅니다. 손에 땀이 차서 지폐가 눅눅해졌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이런 곳이 익숙한 단골인 쪽 돈을 내밀고 싶습니다. 손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박씨는 깊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하 계단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의 소중한 3만 원 중 첫 번째 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박영감이 아닙니다. 사랑을 쟁취하러 가는 종로의 돈키호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탄 말이 삐쩍 마른 늙은 말이고 그가 든 창이 이 빠진 낡은 지폐 몇 장일지라도 말입니다. 지하 1층. 육중한 방음 철문을 열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비트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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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심장박동보다 빠른 트로트 디스코 리듬. 이곳은 종로의 해방구이자 노인들의 홍대, 콜라텍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사이키 조명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수백 명의 노인들 머리 위로 오색 찬란한 빛을 뿌립니다. 후끈한 열기 속의 땀 냄새, 여인들의 진한 분 냄새, 남자들의 스킨 냄새, 그리고 묘한 은단 냄새가 뒤섞인 텁텁한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박씨는 순간 현기증을 느낍니다. 밖은 입김이 나오는 영하의 겨울이지만 이곳은 사계절 내내 욕망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플로어 중앙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현란하게 지루박 스텝을 밟는 사람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느린 블루스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늘의 쾌락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듯합니다. 박씨는 그 화려한 무대 중앙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좁은 지하 세계에도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플로어의 가장 빛나는 중앙을 차지한 사람들은 소위 있는 노인들입니다.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거나 때깔 좋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목이 마르면 주저없이 매점으로 가서 2만 원짜리 과일 안주에 맥주를 시켜 먹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웃음과 여유가 넘칩니다. 반면 박 씨 같은 처지의 빈곤한 노인들은 어두운 가장자리, 기둥 뒤 혹은 화장실 입구 쪽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 주고 사 먹는 음료수 대신 정수기에서 받아온 종이컵물이 들려 있습니다. 춤출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거나 파트너에게 술 한 잔 살 돈이 없어서 그저 남들이 노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훔쳐보는 사람들입니다. 박 씨는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진 기둥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탐색합니다. 그때였습니다. 2시 방향, 매점 앞. 혼자 앉아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박 씨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고운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하얀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가 단정하고 짙은 화장으로 주름을 가린 다른 여자들과 달리 인상이 참 선해 보입니다. 순간 박 씨의 심장이 20대 청년 시절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음악 소리보다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리다 박 씨 쪽을 보고 살짝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이마에 염색약이 번지진 않았는지. 지금이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본능이 외칩니다. 가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날씨가 참 덥지요?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 멘트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발을 때려 합니다. 그녀와의 거리는 불과 10m. 저 10m만 건너가면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외로운 인생에 다시 봄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로맨틱한 대사 대신 비참한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계산기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현실의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뇌가 원망스럽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300원. 이건 너무 없어 보인다. 매점에서 파는 냉커피는 3,000원. 2잔이면 6,000원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대화가 잘 통하면? 그녀가 출출하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면? 종로 뒷골목에 삼겹살 1인분 15,000원, 소주 한 병 5,000원. 둘이서 기본만 먹어도 3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금 박 씨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은 18,000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음 만난 여인 앞에서 돈이 없으니 싼 거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비참함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 3초의 망설임, 돈 때문에 주저하는 그 짧은 틈을 타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중절모를 눌러쓰고 손목에 금장시계가 번쩍이는 남자입니다. 여사님, 스텝 밟으시는 게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제가 시원한 쌍화차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기름진 멘트,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녀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호호호호 웃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리를 뜹니다. 박 씨는 주머니 속에서 꺼내려던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다시 꼬짓꼬짓 구겨 넣습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지폐 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감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유는 마음의 수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이 없을 때 나온다는 것을 72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웁니다. 그가 쥐고 있던 3,000원으로는 그녀의 웃음 한 번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보라색 원피스를 바라보는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도망치듯 콜라텍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합니다. 화려했던 조명도 쿵짝거리던 음악도 사라진 종로의 거리는 차갑고 매정합니다. 찬 바람이 땀에 젖은 박 씨의 목덜미를 파고듭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기야, 해봐. 그 흔한 풍경조차 박 씨에게는 쳐다보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1호선 하행선.
퇴근 시간이라 객차 안은 지친 표정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박 씨는 경로석 구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맞은편 검은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10년 된 유행 지난 양복. 깃은 너무 넓고 어깨에 들어간 송봉은 축 처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얼굴입니다. 아까 콜라텍에서 흘린 땀 때문에 싸구려 염색약이 녹아내려 이마와 관자놀이에 검은 띠가 생겼습니다. 얼굴에 검은 눈물 자국을 그린 슬픈 광대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코를 막는 것 같습니다. 땀 냄새와 섞인 약품 냄새가 나는 걸까요? 박 씨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벅벅 문질러 닦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검게 더러워집니다. 마치 그의 구질구질한 인생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꼴값 떨고 있네. 밥 먹을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연애를 한다고. 입 밖으로 자조적인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하루 그는 무엇을 꿈꿨던 걸까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황혼의 로맨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노년의 동반자? 그것도 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초수급비 30만 원과 폐지판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에게 사랑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은 허락되지 않은 사치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외로움을 달래는 것조차 죄가 됩니다. 사랑도 지갑이 두둑해야 낭만이지 박 씨 같은 빈털터리에게는 그저 노망이고 주책일 뿐입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텅 빈 가슴도 덜컹거립니다. 주머니 속에 1만 8천 원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밤 9시, 고시원 302호. 좁은 방으로 돌아온 박 씨는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를 반깁니다. 아까의 화려했던 콜라텍과는 전혀 다른 이것이 진짜 그의 세상입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 상의를 벗습니다. 마치 허물을 벗듯 남자 박영호의 가면을 벗어냅니다. 벗은 양복은 다시 비닐에 정성스럽게 싸서 장롱 깊숙이 넣습니다. 아마 이 옷을 다시 꺼낼 일은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가스버널의 파란 불꽃만이 어두운 방을 밝힙니다. 저녁 메뉴는 라면입니다. 아까 종로에서 쓰지 못한 돈으로 고기라도 사 먹을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겪은 수모가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을 더 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후루룩. 적막한 방 안에 면 넘어가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며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내일은 폐지수거일입니다. 옆 동네 김씨 영감보다 먼저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박스를 하나라도 더 주울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야겠다. 그의 머릿속에서 로맨스는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엔 다시 치열한 생존과 경쟁이 들어찼습니다. 박 씨는 밥할 하나 남기지 않고 국물을 들이켭니다. 배가 부르니 외로움도 조금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낭만적인 외출은 그렇게 1,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는 내일 새벽의 전쟁을 위해 다시 웅크리고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만이라도 입장료 없이 그녀와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